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장의 롤러코스터가 심상치 않죠? 이게 또 우리나라 장 닫혔을 때는 올라가더니만, 우리나라 장 열리기 전날 딱 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 그러니까 장 안 열릴 때 빼고는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죠. 하루 정도 빼고는 5거래일에서 하루 빼고는 계속 좀 밀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추가적인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 있긴 하겠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파괴적이고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그런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네 만에 플러스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네 만에 관세가 어떻게 되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앞다퉈서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이제 큰 기업들부터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 1기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처음 대통령이 이제 됐을 때죠. 그때에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미역 분쟁은 없었고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허와 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긍정적인 점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5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농가에 지원금을 줘서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를 했다. 요 정도. 그리고 안 좋은 점. 우리가 빅테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값싼 곳에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워놨어요. 내가 애플이야. 내가 한미반도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미반도체인데, 야, 이거 중국이 보조금도 좀 준다 하고, 싸고,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좀 나쁘지 않네.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은 제품 자체를 싸게 만들 수 있고, 지원금을 받으면 뭐예요? 원가 자체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기업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1차 무역 분쟁이 땅 터지니까 뭐예요? 중국에 있는 기업,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 팔 거면 관세 예를 들어서 한 몇 프로 때려 하면은 원가 자체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면서 반대로 중국 기업이 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역 분쟁, 트럼프가 시작한 이 무역 분쟁,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어쨌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1차 무역 분쟁 때 결론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좋지 않았다. 국가에서 백날 보조금을 준다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너네들이 분명히 타격이 갔을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줄게 라고 한들 빅테크 기업들이 뽑아내는 영업이익이 미쳤을까요? 못 미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 그래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2%, 3%, 4%, 3%씩 밀려 내려가는 거죠. 백날 외국에서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독보적이다. 그래도 15만 원 갈 거다라고 한들 그냥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야, 이거 빅테크 작살 나는구나의 영향을 완전히 피해가긴 어려웠다. 이거는 기업의 내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결국 뭐 때문이다? 일단은 최근의 하락은 약간의 좀 불확실성. 경기가 이러쿵 저러쿵 이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급선무는 좀 진정이 돼야겠죠. 이 관세, 이 무역 전쟁 누구 하나 피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감내해줄 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있다라고 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적당한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했었죠.
지지했던 구간이 깨지니까 저항대로 바뀌었고 저항을 뚫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지지 구간으로 바뀐 가격입니다. 그 가격 구간이 이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차트 상으로 요 구간을 과연 지키면서 반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회복해 줄 수 있을지. 10만 원 회복하면 뭐예요? 추세 돌려 나가는 구간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게 전저점을 지키는 건지 전저점을 깨고 올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뭐가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얘네들이 좀 지켜낼 수 있는 건지 얘네들이 조금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내 종목이 올라가고 급하게 내 종목이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의 안정화가 우선이고 그 후에 어떤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가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셨겠지만 시장에서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하고 방산주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입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왜 수혜를 받는지까지 기업 분석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좀 이제 철강, 가스관, 송유관 관련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 세 종목 있다. 관련해서 기업 분석 내용 다 올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시장이 어려울수록 또 선택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공식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가지고 내용들 무료로 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